옵스 준비 잘 되세요? 네, 준비 뭐 자주 잘 돼가고 있습니다. 방송 네. 지금 키인다고 하시는데 아, 네네네. 일단은 주제가 안 나와. 여성분들 채팅방도 안 채팅창도 없어. 뭐 아니 원래 없다고 그래. 방송 하면 아예 안 나오는데? 아. 시분이 방송 시작했어요. 아, 진짜. 네. 여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네네. 아, 좋죠. 네. 안녕하세요. 니폴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리플 가자님 안녕하세요. 제 방에도 계시는. 네. 스펀키 대표님께서 지금 잠깐 밖에 나가셔서 조금 있다가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대타로 네, 방송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진원님 안녕하세요. 옆에는 이제 세시봉님 오랜만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스펀키님 잠깐 나가셔가지고 곧 들어오실 거예요. 글쎄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것 안녕하십니까. 같은데 다른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스펀키님 잠깐 나가셔가지고 곧 들어오실 거예요. 네, 오늘 투더우문님 그리고 세시봉님 신도님은 오늘 말씀하셨고 네, 오늘 투더우문님 그리고 세시봉님 울린다. 신도님은 오늘 시봉님 혹시 그 음량 예. 쪽에 유튜브 켜져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방송상에 살짝 문제가 테크닉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해결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좋아요. 저는 소리 다 차단했죠. 네. 뚜두두두두. 아, 비트코인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 왜 이렇게 안 가냐. 세시봉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비트코인 상태가 어때 보이세요? 오늘 좀 많이 하락했던데. 저 어제 봤을 때, 네. 그 일단 마진 데이터가 계속 그러니까 롱이 52였고, 숏이 4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요게 심해져가지고, 당분간은 좀 떨어질 것 같았는데 했는데 한 2%가 떨어졌어요. 어제 대비로.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뭐가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4,100 몇십까지 올라갔을 때 롱이 거의 한 61%였어요. 그 네. 정도로 확 비중이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은 네. 근데 사실 며칠 전까지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횡보되는 거고
네네. 맞다라고 아, 부비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저번에 한번 뵀었는데, 예, 그 비트곳에서는 김치 먹은 황소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팀장 맡고 있고요. 어, 개별적으로는 깐부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그 저번에,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보니까, EMA 50선 일봉 차트 쪽에 걸려 있는 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금 있으면은 좀 더 내려간다면은 큰 반등이 한 번쯤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부인님께서 차트를 워낙 이제 프로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요즘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 위주로 많이 보고 있긴 한데,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재미가 없죠, 차트가. 네. 그리고 변동폭도 없고, 메이저 알트 변동폭도 없고, 그래서, 비트코인 쪽보다는 이제 마이너 알트 위주로 요즘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봤었는데, 어제 오늘 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분석만 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차트에서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형성한 이후에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폭, 제가 예상했던 폭 정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요즘 매매를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 저녁에 또 방송을 하게 되는데,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계속 홀딩을 것 같아요. 관망을 계속 시킬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항상 여쭤보는 거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여쭤보기에는 좀 힘들까요? 그런 질문을 방송할 때 맨날 받아요. 당연히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른 방송 가서도 하실 거고, 제 방송 가서도 많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세치봉님, 그 방금 전에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나? 딱 말씀을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말씀하셨나요? 3월을 계속해서 네.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 거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이 아직 안 와서 좀 예. 더 있지 않을까. 아직 3월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겨우 한 12일이고. 네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부비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방송에서 알트 관해서 뭐 오늘 뭐지 그로스톨 코인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알트 관점을 많이 봐주시고 굉장히 좀 많이 호응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없나요? 다음번에 어떤 알트가 또 괜찮을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뭐 내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했지 하는 뭐 그런 네. 뭐 자랑하실 거 있으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 싶어서. 안녕하세요. 네, 투더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그 주제를 받아가지고,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질문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송 준비 조금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썼습니다. 쓰고 이제 그냥 메모 몇 문장 이렇게 이 질문에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정도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그 1번 질문에서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인데 갑작스러운 첨부설 가능성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해도 되나요? 예. 일단 그러면은 이건 필요 잠시 없죠. 밀어두시고 투더무님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오늘 개인적 사무가 있어가지고 외부로 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참여 좀 죄송합니다. 예, 별 말씀을요. 저를 지금 처음 보시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당황스럽네요. 네, 비투고수에서 일하고 있는 운영팀장 이선준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김치 먹은 황소로 이제 비투고수에서 카페에서 활동 중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깐부라는 닉네임이 따로 있어요. 아, 깜부로 활동하셨구나. 예. 그렇게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제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대타로 이제 진행을 나름 맡고 있고요. 스펀키님 이제 곧 돌아오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진행 하실 거고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 이번 주에 얘기할 첫 번째 주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CCN에서 뭐 갑작스럽게 1000불로 내려갈 수 있다 비트코인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나왔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먼저 한번 의견을 고양이랑 그만 놓으시고 아, 갑자기 와가지고. 이 주제를 받고 여기 기사 링크까지 친절하게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거 켜볼게요. 어디 갔어? 아, 이건데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써있죠. 비트코인 단번에 $1000까지 하락할 가능성. 이 사람이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나마 이제 기사다운 기사인 게 차트를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다 이겁니다. 제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간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만들고 있는 이 구간. 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재미없고 변동폭도 적고 진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도 점점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때 한참 동안 여기가 한 6월이고요. 떨어지기 직전인 시점이 11월입니다. 다섯 달 동안 굉장히 재미없는 추세를 보인 이후에 결국은 밑으로 쭉 빠졌죠. $6000에서 $3000까지. 그리고 지금 또 몇 달이 지났어요. 11월 떨어진 이후에 지금 이제 3월, 좀 있으면 4월이죠. 11월에서 이제 4월. 그래서 여기도 한 5개월 됐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왜? 여기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 지금도 자기가 봤을 때는 유사하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큰 하락이 나올 때는 이제 $1000를 얘기했는데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여기 선이 그려져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추세가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할 경우 주봉상의 메이저급 지지선을 확인하러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펀키님하고 방송 처음에 참여했던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바로 밑에 있는 지지구간이 3000 비트맥스 기준입니다.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비트파이넥스하고 $3000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정도의 하락이 나오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밑에 있는 선을 봐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주봉상의 메이저 지지 구간이 $1900입니다. 1900. 여기도 모자란다. 그럼 한 칸 더 있어요. 여기 1300입니다. 이 밑에는 사실상 생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마땅한 지지선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비트코인 주봉상으로 봤을 때 비트가 여기까지 가면 진짜 죽는 소리 나오겠다. 여기가 진짜 최종 바닥일 수도 있다. 지옥까지 떨어지면 그 위치가 이제 1300, 1900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고요. $1000 아까 이 기사에서 $1000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히 $1000는 아니겠지만 $1000대라고 보시면 제 의견하고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기사. 네, 알겠습니다. 그 세시봉님은 이제 FA 관점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예, 최시봉님은 이 기사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트적인 얘기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관점이 네네.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은 한번 항상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1,000 한다면은 어떨 것 같다,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나름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1월에 $1,0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제가 아마 먼저 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더들 데리고 와서 이제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차트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보기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지표나 뭐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결국에 앞서 이렇게 저 보비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이전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의 약보합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결국은 하락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당연히 약보합세가 이어지면 지금도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하락할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차트로 봤을 때 뭐 머니플로우나 아니면은 RSI라던가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관점이 아닌가. 그리고 뭐 OBV나 뭐 PBT 같은 것들도 봤을 때 아직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조짐은 아직은 저는 차트상에서는 보고 있진 않아요. 저는 지표를 요즘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 그래서 MACD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 주관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1월에 바라봤던 $1,000로 갈 가능성보다 현재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올라갔으면 올라갔다가 소폭 이제 하락은 있겠지만 $1,000로 갈 가능성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럼 $1,000 쪽 관점은 아예 그냥 이제 배제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요. 근데 저희가 한 1년 동안 방송을 해왔잖아요. 네. 미리 예측하는 건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뭐 네트워크라든가 무슨 항상 현상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바라보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현재 그런 의견을 듣고 있지 않아요. 네.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오늘 뭐 YG 이슈 뭐 이런 거 터진 것처럼 그걸 누가 어떻게 예측을 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 그렇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투더무님께서는 이런 기사를 보시면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선 저희가 몇 가지 제가 조금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이게 뭐냐면 저희 넥스젠 소속은 아닌데 저희 채팅방에서 이제 그 지갑에 코인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분석하는 윤성민 님이라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제 트레이더는 아니신데 되게 막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제 인터넷에 순간에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확인한 고래 중에는 비트코인 8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평단이 이제 1불도 안 되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1K가 오든 뭐 2K가 오든 이런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에 막 그렇게 단타를 치는 것도 아니고 짤짤이 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홀딩을 하는 관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1K가 언제 올 것인가, 뭐 올 거 말 것인가,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큰 추세에서 과연 이제 세지봉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뭐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인지, 아니면 부빈님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아래로 빠지는 그런 관점을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오더블락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시간 타임 프레임에 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사실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하방에 지지해주는 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지지해주는 애가 없고. 근데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위아래 층이 생겨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단타장이 열려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지금 한 3,400, 500 정도 보는데, 그 자리에 깨지면 이제는 아래까지는 한번 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위쪽으로는 이제 만약에 뚫고 올라갔을 때, 주봉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한 뭐 1,000부 정도 올라가고, 아래쪽도 이제 한 1,000부 정도 빠져서 일단은 2,000선이 먼저 한번 무너져야 1,000을 갈지 안 갈지가 확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크게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저희 이제 마스터 캔들이라는 매매법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방에 좀 더 저는 무게를 두고는 있는데, 처음에 제가 출연할 때 7대3 정도 하방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는 이게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시나리오가 저희 좀 수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약간 상승 파동들이 조금씩 이어져 가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돼가지고,
단기간에서는 한번 치고 올라간 건 명확하지만, 과연 이게 치고 올라갈 때, 저희가 보는 이제 기준선 하나가 이제 한 4,200불 선인데, 그 선을 치고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좀. 맞아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4,100에서 크게 빠질 걸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 그 자리가 저희는 지금 관건 중에 하나는 3,400을 저지를 해줄 것인가, 3,500, 3,400 사이를 이제 버텨줄 것인가. 못 버티면 이제 이때는 한번 던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보합세가 이어지면은 다른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간 안에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100에서 4,200달러를 조금 뚫고 올라가야 좀 안심을 할 것 같은데, 저는 2월에 계속 3월쯤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네네네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스펀키 대표의 대타로 나왔고요. 지금 400분 넘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방송 출연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 이렇게 뭐 제대로 뭐 갖추지도 못하고 막 갑자기 나왔는데 아무튼 굉장히 쑥스럽고요. 아무튼 저는 어쨌든 이제 대타고 이제 스펀키님은 좀 이따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요즘에 좀 갤럭시 10, 그러니까 삼성에서 낸 갤럭시 10의 이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엔진 코인, 그리고 또 뭐였지? 그 코스믹 코인, 네, 난리가 났었죠. 뭐 요즘에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탑재가 되고 추진이 되고, 또 그거에 이어서 이제 LG 쪽에서도 또 블록체인 탑재 기술을 또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또 이제 다 떡상하는 거 아니냐, 봄날이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핸드폰과 이제 블록체인의 이런 결합, 암호화폐 시장을 봄날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수더모님이 먼저 한번. 예.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자본가들이 헤게모니를 쥐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쇼잉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 이제 여러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는 조금 반성을 했어요. 이제 내가 좀 기사 검색이 좀 소홀했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유독 하드월렛 쪽으로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이폰 이후로 사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MP3라든지 PMP라든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대용 게임 같은 거, 뭐 닌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하나로 다 융합이 됐어요.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것 중에 남은 게 뭔지 생각해보면 지갑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지갑도 그나마 카드로 다 통합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카드를 모바일화 시키는 단계로 지금 가면서 애플페이가 만들어지고 삼성페이가 만들어지고 구글페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 탑재하면서 이제 해보니까 기존의 어떤 결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게 그 메이커들은 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체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테스팅을 하는 거고, 혹은 이제 다른 방식도 또 시도를 하겠죠. 일종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봤다라면서 따라하면서 우르르 지금 울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페이도 문제도, 우리나라에는 내 서비스는 안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카드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어떤 이용자 수수료가 이제 뭐 서비스 플랫폼 수수료 자체가 워낙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료화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모색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논란을 보면서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구글페이나 삼성페이에서는 이제 좀 약간 방식을 바꿔서 카드사와 직접 결합 대신에 이제 어떤 이런 방식을 택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시장이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거래 시장과 기술 시장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그런 어떤 기존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이 기술 시장으로 들어오고, 그 기술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거래 시장도 활성화될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어떤 룰들이 만들어지면은 분명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럼 봄날은 오겠죠. 근데 이제 그 봄날 오기 전까지 넘어야 할 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 가격이 오르는 게 또 너무 지나치게 좀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코스믹 그러니까 코인이나 코인의 펌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규모 자금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개별 코인들의 시총이 특정 메이저 코인과 메이저 알트를 제외하고는 너무 잡코인들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비트 가지고 펌핑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이거는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너무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먹어야겠다는 그런 너도 나도 해먹어야겠다는 그런 타짜들이 많이 덤벼든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톰이죠. 작년에 이맘때쯤에 그 업비트에 스톰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발로 몇 날 며칠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의 한 2배, 상장까지 3배까지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빠질 줄 알았더니 계속 오르고 또 빠질 줄 알았더니 더 오르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이게 몸덩어리가 작은 그런 코인들, 잡코인들이 그렇게 막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진짜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라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서 자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마케팅 비용이나 그런 상용업 비용을 스타트업으로 이제 펀딩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신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뭐 메신저 업체라면 페북에 팔아 넘기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던 성장 루트를 탔을 텐데 걔네들이 주장하는 정말 기술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우리 쓴트 너무 많이 당해봤어요. 잘 아시잖아요, 다들. 쓴트는 결국에 메신저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걔네들이 네. 서비스하는 걸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진짜 기술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코인들이 더 이상 기술력만 자랑하지 말고 진짜 이제는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오스가 이더를 대체하겠다, 뭐 이더가 미래의 플랫폼 코인이다 이러면 정말 자신 있으면 이제 안드로이드를 제끼고 한번 안드로이드 플랫폼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OS화 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들 주장대로라면. 그런 게 아직까지 뭐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뭐 스캠이다 혹은 뭐 거래소를 통한 펌핑을 가지고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경에밖에 못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직까지 다음 단계를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어느 위대한 용자가 깃발을 꽂아서 갈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이걸 해결해 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는 뭐 계속 이 사단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변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좀 그만 보시고 저희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딱 고양이 얘기밖에 안 하시고 400분이 넘으셨는데 채팅이 뭐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구독자 그 뭐라 그러지? 좋아요 누르시는 것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광고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기준이 계속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세시봉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거는 암호화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작년에 모두가 외쳤던 이제 코인들 너무 많이 생기고 이제 암호화폐 시총도 늘어났는데 이제 실용적으로 현실화되는 이제 하나의 매스 어답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 스마트폰은 이 시대에 뭐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한 플랫폼이자 결제 수단이거든요. 그거를 이미 현실적으로 적용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알리페이라든가 위챗페이에 실생활에 적용을 한 건 우리 모두가 봤고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뭐 지금 요즘 이제 토스가 조금 유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흐름이 벌써 3년 전인데 한국에서 아직까지 일반 결제 시장이 그 이렇게 적용화가 되는 것까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일단은 붐을 한번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암호화폐의 결제라는 게. 그래서 완전히 실질적인 이제 오프라인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도달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차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뉴스가 나왔죠. 이제 체파 체인 파트너스의 코인덕과 그리고 삼성 갤럭시 S10의 이제 파트너십 및 이제 오프라인 결제처럼 이제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있으면 저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참고로 코인덕이라고 하는 업체가 현재까지 이제 한국 국내에 오프라인 약 1000개 이상의 매장에 그 코인덕으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파트너십을 이미 맺었대요. 그래서 더 많은 이때 결제랑 이제 그런 당위성들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일반 현금보다 이제 더 나은 혜택, 크립토만이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라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5%에서 10% 이상의 할인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인 결제 시 이제 다른 코인으로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좀 더 이제 넓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코인들이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꽤 있을 것 같고 이들한테 상당한 기회의 시기가 이제 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담보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메이커 다오라는 코인 여러분 아시죠? 메이커라고 하는 코인과 이제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러한 코인의 모델을 하나를 만드는 게 이오스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인덕에 관련해가지고 저희 이제 비투보스 미드업 할 때도 한번 그거 결제 시스템을 한번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나름 이제 편리하고 괜찮더라고요. 대표님 오셨네요. 저는 이제 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별 말씀입니다. 또 배워요. 예. 방송 잘 되나요? 저 나왔어요, 이제? 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삿짐 나르고 막 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 좀 다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누구 계시죠? 네, 지금 패시봉님하고, 구비님 계시네. 구비님하고 투더무님 이렇게 세 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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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저는 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생방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망했네. 죄송해요.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세시봉님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머리 노란, 새로운데요? 좋습니다. 네,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이제. 그러네요. 부비님은 여전히 간지나시네, 거기. 딱 자세 잡으시고. 되게. 투더모님은 오늘 정면샷 되게 멋있으신데요? 어쩌다 보니 이런 샷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삿짐이랑 그것 때문에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게 한 부분 너무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팔로우를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주제 다룬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천불설 가능성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네네네. 끝났어요? 나 그거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 많이 하시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결국에 1000불 가느냐 안 가느냐잖아요. 제가 네네네. 사실 이거 홍콩에 있을 때 1000불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는 유명한 해외 유튜버가 있어요. 톤베이즈라고. 다들 잘 아시나요, 혹시? 톤베이즈? 들어봤습니다. 네, 톤베이스라고 좀 약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제 TA 관점에서는 좀 많이 유명한 유튜버가 계신데 그분이랑 제가 이번에 패널에 같이 들어가게 돼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 맨날 유튜브 채널에서 천불거리면서 다 시장을 퍼드 시키고 있는데 진짜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한 얘기로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가능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는 본인은 약간 비트코인의 펀더멘털과 기술적 관점을 둘 다 보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가격까지 내려가면은 시장 자체가 너무 작고 근데 그 작은 시장이 맞지가 않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토론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실제로 500불에서 1000불 사이일 때 시장 규모와 비트코인이 얼마나 세상에 알려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 시장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자체에 대한 사용도부터 해가지고 각종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거기에. 너무 많은 곳에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1000불의 밸류에이션의 시기와 지금이랑은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나 유저 차이는 거의 10배 가까이 나온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는 항상 물론 기술적 관점에서는 기존 고점을 찍고 하니까 1000불이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 하지만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는 자기도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 2015년도 비트코인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상황과 지금을 봤을 때는 시장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좀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코인에 대해서 알고 기대하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으로 손해를 보고 돈을 잃으신 분들도 많지만 그 분들이 그렇다고 코인계를 영원히 떠나진 않아요. 새로운 기회를 항상 모색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구축이 되면은 그 시장이 축소는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제 내피셜이지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세 분은 어떤 토론을 하신지 제가 몰라가지고 궁금해요. 간단하게 누가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머지 세시봉님이라든지 뭐 투더무님이라든지. 저는 그냥 간략하게 현재 보합세가 이어지면은 약 뭐 5월 아니 한 6월부터 11월이었나요? 7월부터 11월이었나요? 그렇게 보합세에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4,100달러, 한 4,200달러 이제 종전 이제 그 고점을 이제 넘기면은 그래도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트레이더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 먼저 좀 화면 하나 아까 공유했던 화면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고마워요. 시청자분들 죄송해요. 저 하나 때문에 제 어그로 때문에 똑같은 거 또 보게 해서 근데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좀 다른 이야기도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자, 요거가 이제 저희가 트레이딩하는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오더블럭이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왼쪽 위쪽부터 월봉 오더블럭, 그 다음에 2주짜리, 그리고 이제 일주일짜리 이제 데일리 오더블럭입니다. 오더블럭은 그냥 매물대라 보시면 되는데,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큰, 뭐라고 해야 되나,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는 제가 아마 큰 장애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제가 확대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이제 주봉 기준인데, 얘는 지금, 얘도 지금 하방에 지금 받쳐주는 어떤 매물대가 없어요. 그냥 위에 상방 저항이 되는 매물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만약에 4240선을 못 뚫고 그냥 여기를 뚫고 그냥 4240선을 안착을 못하면 오히려 이제 실망 매물, 그러니까 아까 세시봉님께서 표현하신 그런 실망 매물 같은 것들이 쏟아져가지고 하방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일본은 좀 약간 상황이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위에 저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하방 테스트를 할 텐데, 그리고 스펀키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7대3으로 아마 하방 내려간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도 이게 지금 여전히 유효한 관점인 게, 이런 이제 상방 저항을 갖다 뚫고 내려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하방으로 한번 꽂을 텐데, 여기서 이제 3,400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서포팅을 못하면은 이제 더 내려앉게 돼서 이제 정말 차트 분석 관점에서는 하방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사실 억지로 타임프레임 짜가지고 만약에 찾아보면은 이제 2주 기준으로 하방에 아주 먼 아작한 옛날 2017년 기준으로 이제 하방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대 하나 놓여 있긴 한데, 이 매물대의 지지를 기대하는 건 사실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 1,000불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뭐 1,000불보다도 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나리오는 현재는 좀 1,000불보다 더 빠진다고요? 1,000불보다 더 빠진다고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 방에서 계시는 이제 성민님이란 분이 저희한테 이제 제공하는 자료 중에 이제 그 비트코인 홀더들의 동향을 좀 보는 그런 지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공해주는 있는 인터넷 그냥 기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비트코인 8만 개를 가진 분이 평단이 아직 1불이 안 된대요. 그런 분들이 아직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면, 난 이 시장 계속 유지할 거니까 나 안 던져.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되는데 상관없어라고 방관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한 가격이 막 그렇게 막 1,000불이 깨지고 2,000불이 깨지는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인 거지, 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분들은 장기적 홀딩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던 어떤 영광의 순간인 뭐 19,000불, 20,000불 이 선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들고 가고 오히려 뭐 큰 바닥을 본다기보다는 한 뭐 3.4 정도, 2.4, 2.7 정도를 어떻게 보면 한번 찍고 그런 다음에 다시 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세시봉님하고 저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관점이 비슷한 게, 저도 상반기까지 4,000불 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안착을 해야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저희가 보는 오더블럭이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줘야지 이제 6천까지도 안정적으로 계속 밀고 가는 힘들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하방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모로 봤을 때는 일종의 퍼드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이 아직 매집, 그러니까 퍼드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아직 매집이 덜 끝난 게 아닌가 하고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죠. 언제까지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 하단에 지금 지지해주는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도 되게 많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 핵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아마 비트코인이 1년 내내 한 4,000불 초반에서 3,000불 초반에 왔다 갔다 할 거다, 몇 번. 약간 와.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반감기 때 어떻게 움직일 것만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제가 이제 비트맥스의 마켓메이커랑 친해요. 비트맥스의 마켓메이커가 이제 저희 류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비트코인을 12만 5천 개를 갖고 있어요. 네, 지금 방콕에서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네, 진짜 아직도 막 더치페이 하자고 하고 있고 막 때리고 싶거든요. 비트코인 12만 5천 100% 이해됨. 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걔가 비트맥스의 마켓메이커예요. 이 12만 5천 개 비트코인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사실 제 방송에서 2017년도부터 얘기했었어요. 똑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나 그 비트맥스 마켓메이커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볼륨을 다루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비트코인들을 다루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어요. 개수를 늘릴 생각은 장난 아니게 많아요. 절대 안 판다고. 이거 미쳤다고 파냐고. 이거는 자기네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이유가 아직도 돈이 별로 없는 게 다 비트코인이기 때문이거든요. 환전을 안 해요, 얘가. 그러니까 생활비 떨어지고 월세 내는 순간에만 환전을 하나씩 눈물 흘리면서 하고, 개수 늘리는 데만 아직도 신경 쓰면서 마켓 메이킹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직도 좀 약간 그런 큰 손들, 거래량을 많이 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그만큼 믿고, 네, 근데 걔네가 과연 1,000불까지 이게 하방하는 것을 놔둘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뭐 그걸 질문 다이렉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불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았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미 다른 분들, 부비님도 분명히 뭐 차트로 다 어느 정도 관점을 공유해 주셨을 테니까,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간다면은, 지금 이제 다 많이 보셨잖아요. 그 주제 리스트 지금 나머지 분 다 보셨는데, 솔직히 말씀 제가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우리 그 주제 중 하나가 이제 바이낸스 코인의 상승세에 관련돼서 다루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BNB 코인이 이제는 거의 비트코인을 무시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태계를 구상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굉장히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바이낸스가 안 그래도 세계 최고의 거래소로서 인정을 받은 바이긴, 인정을 이미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갭을 많이 늘리고 있고, 거기에 바이낸스 코인이 아주 매섭게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하신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신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시봉님부터 하실래요? 네, 바이낸스 코인은요, 마치 2017년에 이더리움이 이제 그 ICO 이제 참여 기금으로 사용하면서 그 이제 큰 유동성으로 가치가 올라갔던 지금 그 흐름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결국에 이제 런치패드 덕분에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그 바이낸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분들도 이제 BNB 코인으로 이제 그 돈을 받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저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보기에 IEO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그냥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걸로 계속해서 올린다고? 그럴 만한 좋은 코인들이 있어? 일단 BTT는 그랬고, 패치 AI 같은 경우는 BTT의 이제 그 에너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추가적인 다른 방식으로 BNB 코인의 가격을 올릴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지금 후오비 프라임이라고 하는 IEO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오비 토큰과 관련돼 가지고
3월 7일에 이제 중국 쪽에서 8BTC랑 이제 진서 파이낸스가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 포착하고 제 텔레그램 방문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호비 토큰 쭉 올라갔었을 때 이제 그거에서 어느 정도 상승됐던 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후오비 근데 단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후오비 프라임이 IEO 사용을 어떤 코인으로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보 알게 되는 대로 이제 말씀을 아무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BNB 코인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시총 5위까지 진입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여기 또 이제 재밌는 내용이 그 바이낸스 체인이 이제 나오잖아요. 바이낸스 체인이 나오게 되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지난 그 수백 개 ICO들이 맨날 그 TPS 갖고 장난쳤잖아요. 100만 TPS 그렇죠. 비자의 TPS도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은데 그거보다 몇십 배가 높은 100만 TPS를 지금 팔면서 스캠 치고 다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이낸스 체인은 사실 진짜잖아요. 얘네는 장난칠 명분도 없어요, 사실. 얘네가 이걸 갖고 펀드레이징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네는 이 기술을 성공시킨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기존 기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거의 증명하려고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낸스 체인이 이제 비자 마스터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이게 실제 결제에 이게 도입이 된다부터는 그 체인의 중심에 있는 게 바이낸스 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상 초월의 떡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하는 상상 초월은요 뭐 지금의 시총에서 막 100배 더 올라가는 약간 거의 그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와. 그렇잖아요. 사실 실상화 되는데 비자 마스터카드의 기술을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로서 이게 증명이 되면은 그게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오스라든지 뭐 모든 체인들이 하려는 걸 지금 바이낸스 체인이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로또를 잡으면은 그게 리얼인데 약간 포모가 오겠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투덤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차트와 준비된 그림을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할까요? 더 신비성 있어. 자, 요거 지금 파란 선은 BNB 선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선은 비트코인 선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 오르고 나서 이제 약간 좀 후행식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초록색으로 박스 친 구간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작년 3월에 이제 비트 반등 한번 나왔잖아요. 2월부터. 그때 이제 7월까지 계속 그 이제 비트는 등락을 보였지만 바이낸스 코인은 그냥 올라갔어요. 이미 이때부터 얘는 따로 노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BNB는 혼자 시장에서 독립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고 하필이면 이제 7월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8월 달에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과정에서는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이 좀 커진 게 있는데 이것만 보고 완전 뭐 BNB가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건 조금 전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기존부터 뭔가 얘는 마켓 메이킹을 혼자 했던 아이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눈에 띄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저는 지금 오히려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차트만 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오더블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일봉인데요. 지금 현재 16불에서 17불 사이에 지금 거대하게 지금 또 매물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얘가 떡상을 할 텐데 지금 저는 요거 한번 테스트하고 나서 한번 한 14불까지는 빠지는 걸 그림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가기 전에는 지금 상승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밑에다 이제 오더블럭, 그러니까 지지대를 만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이제 이걸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지지대를 만들고 올라가면은 더 이상 이제 빠지는 흐름보다는 더 계속 꾸준하게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계속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저는 여력 있으면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알트 매매를 하는 건 사실 많지가 않은데, 제가 바이낸스를 저도 과거에 이용을 했고 해서, 요거는 차트만 보면은 한 번은 좀 들어갈 만한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시총 5위권 진입 가능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이거 오늘 오전에 딴 건데, 지금 시총이 지금 바이낸스 코인은 7위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5위권은 이제 이오스인데, 이오스에 지금 32억 불이거든요. 꽤 많은 차이가 있어요. 32억 불까지 가려면은 바이낸스 이제 유동 물량이 이제 뭐 지금 현재 1억 4천만 개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40% 가량 늘리던가
현재 가격에서. 아니면 거꾸로 이제 현재 지금 14불 정도 하는 가격이 지금 뭐 한 23불 정도? 그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눌림목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올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이걸 물량을 좀 늘리는 과정에서 일단 먼저 비트코인 캐시를 제끼고, 먼저 22만 불부터 또 제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한번 늘리면은 이게 이제 시총을 늘리는 과정이 가능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바이낸스에 계속 달라붙는다면은, 시총 5위까지는 뭐, 올라가면 일단은 그다음부터는 시총 상위권은 다 사정권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성공을 한다면은 뭐, 우리 스펀키님이 말씀하신 떡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차트를 그리는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차트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네. 제 질문이 방금 전에 첫 번째 보여주신 차트로 일단 잠깐 바꿔줄 수 있어요? 예. 큰 그림 차트? 요거 보면은, 저 위에 파란색이 바이낸스잖아요. 예. 저게 조정이 된 피보나치 레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요 새로운 불장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금 돌아온 거는 제가 여기 작도를 안 해놔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거의 뭐 절반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간 걸로 기억해요. 한 50% 정도 되죠? 딱 봐도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50% 정도 될 거예요. 기가 막히다, 진짜 그림 그리는 놈들. 진짜. 그러니까요. 차트 그리는 것만 보면은 되게 재밌는 차트라니까요, 이거는. 네, 와. 아, 이것도 다 바이낸스 코인 사기 생겼네, 사람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코인, 만약에 제가 현물을 제가 이제 취급을 하면은 그냥 요거는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저는 그렇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관건은 지금 그 오더블럭, 저 같은 경우는 깨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주워 담을 거라, 만약에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말씀드린 위에 있는 두 건이 오더블럭을 뚫지를 못하면은 오히려 하방에 한 13불, 12불까지는 조정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다시 올라갈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할 만해요, 그때는 또. 근데 그 가격까지 또 지지를 못 해주면 이제는 이 16불이 절망기력이 돼가지고, 바이낸스는 여기까지 봅니다. 아니면 혹은 이제 스테이블 콜이 돼가지고 이제 뭐 15불, 16불이 스테이블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부비님은 바이낸스 코인 트레이딩 하시나요? 저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저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바이낸스 코인에. 네. 바이낸스 코인이 없었는데 이번 주제로 선정한다고 해서 차트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얘기들은 앞전에서 다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비교 차트를 갖고 왔는데, 위에가 공평하게 이제 바이낸스 차트로 비교했습니다. 위에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고, 아래가 바이낸스 코인인데, 재밌는 부분이 작년 봄 여름부터 움직임이 이제 아까 이제 투자부님이 비트코인하고 좀 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달랐을 뿐만 아니라 꽤나 규칙적으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하고. 3월부터 7월 말까지요. 그래서 얘는 이런 놈인가 보다. 얘는 비트코인 영향을 안 받는 것도 그렇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약간 우연일 수도 있지만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몇 달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움직였어요. 8월 달부터 11월 말까지는 또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 3일봉이에요. 전체적으로 보합세인데, 바이낸스는 그 전 몇 달은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횡보하다가 흐르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나더니 지금 11월 이후부터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원인은 이거는 100%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원인을 시장이나 뉴스 아니면 펀더멘탈적인 정보에서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 이런 비트코인하고의 관계성,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뉴스나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바이낸스 코인은 좀 자기만의 방향을 좀 찾아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이낸스 코인이 저나 이제 세시봉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좀 짚고 두 분이서 이제 차트의 관점에서 짚었는데, 결론은 뭐냐? 다 긍정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흠잡을 데가 없어요, 바이낸스 코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코인으로서 지목을 할 수밖에 없고, 약간 저희가 지금 차트와 알트코인들에서 얘기를 하니까 주제도 제가 다음번 주제를 그냥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횡보에도 메이저 알트들의 상태가 묘연하고 잡코인들이 막 계속 여기저기서 달나라를 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하나, 두 개씩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 되게 좀 시장 상태가 좀 이상해요. 한동안은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따라서 커플링 형태로 모든 알트들이 좀 움직이다가 떨어질 때 다 같이 한강 갔다가 이제 바닥 다지다가 비트코인은 지금 위태위태한데 이더리움도 저는 이더 요번에 많이 산 사람에서 지금 후달려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바알트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껑충 뛰고 아까 전에 무슨 코인이 또 무슨 100% 올라가고 있던데 막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보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왜 이런 걸까요? 지금 이게 무슨 신호탄인지 뭔지 지금 다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부분은 아마 트레이딩을 업비트로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그 부비님께서 조금만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트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죠? 네, 그쵸. 자발트 많이 트레이딩 하시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자발트 좋아해요. 자발트 아니 저랑 엮으시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자발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비추예요, 비추. 초보분들한테 특히 방송 들으시는 초보분들한테는 비추하고 이제 조금 중급자나 좀 단타꾼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도 방송 보시는데 그분들 도움 받으시라고 이제 하는 거지 초보분들한테 일단 비추하긴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제 방송도 저녁에 하는 방송도 자발트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발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요. 비트코인 얘기 잠깐만 다시 해야 되는데요. 네네. 아까 1000불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제 얘기 타이밍이 좀 어물쩍 넘어와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1000불 내려간다는 얘기를 제가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내려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1000불 간다는 기사 그리고 그 기사의 근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일리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리가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내지 비트코인 마진 그리고 메이저 알트라고 하면은 리플, 이오스, 에이다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이더리움. 그런 친구들은 계속 안전하게 관망을 시키고 있고요. 설레발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고 왜냐 1000불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성의 일리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4200북은 재돌파까지는 계속 같은 관점을 유지할 겁니다. 4200달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투더모님이 오더블럭이라고 얘기하신 그런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일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돌파하거나 이 구간 위로 4000달러에서 4200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투더모님 해주신 얘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발트들이 요즘 폭등하고 뭐 최근 200% 오른 것도 있었고요. 그로스톨. 그리고 그 외에도 40, 50% 이상 오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업비트에서 이벤트를 했잖아요. 코스모 코인 탑 트레이딩 이벤트. 이것 때문에도 또 얘가 폭등이 나왔었죠. 코스모 코인. 그래서 이런 것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 스펑키님 같으신 분들이 야 이거 장이 뭐냐? 이거 난리 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돼? 뭘 사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막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늘 있던 일입니다. 늘 있던 일이고요. 비트코인
기억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되짚어 보시면 비트코인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하락장이 나왔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추가 하락 내지는 바닥에서 횡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자발트는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게 어떤 규칙성이에요. 아직 완벽한 규칙성을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비트가 비실비실 걸리고 메이저 알트가 비실비실 걸릴 때 들어올리기 쉬운 자발트를 세력들이 내지는 거래소가 장난을 친다. 그거에 대해서 주체가 정확히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현상은 우리가 익히 몇 달에 한 번씩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어떤 일정 구간 사이에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 아니지만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미리미리 좋은 차트를 봐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자발트 중에 뭐가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트가 언제 비트가 좀 비실비실 거리면 자발트가 뭐 40, 50% 떡상을 한다는데 자발트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중에 뭐가 올라갈지도 모르고 찍어서 아무거나 사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럼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요번 자발트 차트도 쭉 방송 계속 매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본 부분들이 제가 높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한 코인들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그로스토리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로스토리 같은 차트도 보시면 차트가 좋았습니다. 애초에 좋았던 차트가 세력이 건드릴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트 장이 올 것 같다 아니면 자발트 장이 시작됐다 하시면 이미 오르지 않은 자발트 중에 차트가 좋은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차트 볼 줄 아는 능력 정도, 그 정도 공부,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만 갖고 계셔도 자발트 가지고 종종 쏠쏠한 수익 충분히 일반인들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발트 좀 잡고 싶다. 진짜 잡 같은 알트들 진짜 아유 진짜 정말 아니 투더모님은 비트코인 중심적으로 하는 거 제가 잘 아니까 비트맥스 마진 유저시잖아요. 예. 네, 우리 세시봉님은 자발트들 저처럼 안 찾아다니세요? 여기서 나만 되고 있는데. 이걸 자발트라고 하기에는 진짜 시총도 막 그리고 뭐 거래소도 업비트나 아니면 비트렉스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자발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별로 잡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코인들을 봤죠. 그리고 호재거리가 3월에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미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이제 세타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0원을 이미 뚫어서 너무 지금 심하게 오른 것 같고, 뭐 스텔라 루멘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스톰도 저랑 이제 그 비트고수 소속이었던 이제 칸트님이랑 같이 이제 차트를 봤었는데, 스톰도 차트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해서 한 73사토시, 75사토시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가 한 90사토시 정도, 88인가? 아무튼 그 정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저는 지금 뭐 몇 가지 보고 있는 게 이제 3월 30일에 이제 메인넷 있는 엘프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단 스텔라 루멘을 말씀드렸고 그런 코인들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차트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매집 구간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런 코인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스톰 추억 돋는다. 저 스톰한테 고소 여러 번 당했거든요. 아니 스톰 코인 대표한테 하도 고소 많이 당해가지고 뭐 정말요? 옛날 추억이 있는 건데 어쨌든 톰은 참 하도 톰코인이라고 하도 욕해가지고 방송에서 개쉬시라고 어쨌든 간에 뭐 아직도 개쉬시라고 생각은 하지만 트레이딩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죄가 없고 돈은 벌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 다음 주제는 조금 더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이제 좀 잡을 건데 이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 세시봉님 의견이 되게 궁금해요. 지금 이제 삼성이 S10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 지금 이제 원래 때 탑재하면서 지금 많은 코인들이 거기에 이제 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모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코스모랑 또 엔진이랑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떡상 무슨 공식이 생기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나온 다음에 이제 또 LG까지도 뭔가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거 같아요. 예전에 어떤 큰 선수가 한번 들어가면 서로 약간 눈치 보면서 들어갈까 말까 하려고 했는데 삼성이 이제 선방 치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네. 자기네가
뒤쳐져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도 또 아는 게 기존의 다른 대기업들이 아주 우리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좀 돈 좀 있는 자산인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야 요즘에 다 예나 뭐 개나 소나 다 블록체인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이제 삼성이 진짜 제대로 했더니 이제 다른 기업들이 긴장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한번 그 언급을 했던 주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 그래요? 아 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네, 가장 훌륭한 플랫폼이자 이제 이게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호 지갑을 만들어낸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소개를 잘 됐으니까 삼성 통해서 이제 결제가 이후에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파트너십도 이제 어제 나왔던 체인 파트너스의 이제 코인덕과 이제 갤럭시 S10의 이제 파트너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코인덕은 지금 1000개 이상의 매장이 국내 이제 오프라인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고 좀 더 직접적인 파트너 아니 좀 더 직접적인 PR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아무리 뭐 코인덕이랑 누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해도 실질적으로 결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거를 좀 더 현실화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액션의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하고 저는 아직 뭐 일단은 얘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뭐 스펀키님도 잘 듣고 계실 거고 LG 휴대폰이나 이제 화웨이 그리고 애플도 이런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암호지갑 뭐 탑재나 그리고 각 여러 코인들과의 파트너십들이 이미 저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게 확실해지면은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이미 준비가 거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거 전에 신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일단 핸드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요즘에 모바일 페이 관련된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암호화폐도 그쪽으로 묻어 들어가면서 실사용화에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버롤 정말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큰 호재인데 이 호재가 이제 완전히 그 이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실생활에 쓰이도록 뭐 그걸 웹드라마에 한번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실질적인 어떤 액션들이 취해져야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하나의 단점 그리고 약점인 게 아직 그 어떤 나라에도 암호지갑과 이제 직접적인 크립토 결제를 상용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경험이 없어요. 예, 그런 어떤 상황들, 네, 그런 상황들이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쓰고 있으면서도 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UI, UX가 그렇죠, 결과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것도 한번 다들 의견을 나눈 토론 그 주제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그 주제 중 하나가 우지한 요번에 채굴기 신버전 관련된 그 주제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 주제 보다가 오늘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비트맨이 지금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지금 완전 아작이 나서 BK 청산하면서 빚 메꾸고 있다는 기사 보고 좀 제가 오히려 그걸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비트맨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한 말씀 하실 이야기 있는지. 저는 그냥 그 기사 본 내용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 엔트 마이너, 그러니까 지금 채굴기 신버전이라는 게 엔트 마이너 B7 아무튼 네. 그게 대략 한 1,500달러 한대요. 그러면 160만 원 정도고 거기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제 보내는 이제 배송료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한 36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요게 GPU로도 아무튼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그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문제는 재밌는 게 이 기사에 바이텀이라고 하는 코인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져요. 한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보급이 되면서 바이텀이라고 하는 중국 코인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텀이 STO 쪽 그거 아닌가요? 프로토콜? 기억을 해? 바이텀이 서큐리티 서큐리티 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뭐 금융 관련 중국 코인으로 알려졌고 8BTC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개발한 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더모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채굴 관련된 부분? 채굴이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랄까 채굴을 권장하는 나라는 사실 없잖아요. 워낙에 이제 뭐 전력 소실도 크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이제 리소스 낭비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 자체의 어떤 효율이 또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문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중국에서는 아예 뭐 그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채굴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했다고 하는 새로운 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과연 채굴이 더 활성화될 것인가, 이건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그 채굴을 하는 이제 채굴 업자들이 주력을 했던 건 비트코인이고,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드포크를 받은 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인데다가, 비트코인 캐시가 마지막에는 SV와 비트코인 ABC로 분리가 돼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진영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지금 이게 뭐 누가 승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승자가 없이 둘 다 지금 가라앉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대로 더 채굴판을 유지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기존의 비트메인이나 이런 뭐 몇몇 메이저 2 해시레이트 높은 선수들만 이제 계속 남아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만 가지고는 좀 문제가 계속 간다라는 거는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는 그런 메이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부탈릭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갖다가 이제 포스로 전환하듯이 대부분의 코인들을 포스로 전환하면서 뭐 이제 채굴기에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더 시장이 개선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트메인이 지금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적자를 가져왔고, 그리고 올해는 뭐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루머만 나오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뭐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IPO를 해놓고 성공적으로 어떻게 뭐 지금 주식시장에 런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메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채굴기 하나에 지금 의존하는 이런 기존의 사업 구도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반전 카드를 내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요. 지금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은 비트메인이 과연 이 시장에서 리더가 계속 될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에요, 지금은. 그 기존에 있는 채굴기도 뭐 대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계속 그냥 가도 상관없는 상황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비트메인이 망하면은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딱 망하는 테크트리거든요, 비트메인. 근데 이거 구도가 시간 문제인데 IPO도 스캠이었고 지금 난장판인데, 비트메인이 망하면 비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비트코인 캐시가 또 우리나라 홀더들 굉장히 많고 좀 다들 그렇게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의 미래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비님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 비캐는 트레이딩 하시죠? 비케는 트레이딩 한다고 뭐 물어보지 마시고 분석하냐고 물어보시면 맞을 것 네, 같아요. 분석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비케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생각은 없고요. 오늘 진행이 약간 조금 MC가 교체가 되면서 맥이 좀 끊기는데, 비케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스킵을 하고 대신 이전 주제에 있잖아요. 네. 이전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제 얘기할 타이밍에 스파키님이 오셔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완전 오늘 어그로꾼 됐어. 아니, 괜찮습니다. 긴 얘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개괄적인 얘기 하나만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주제, 삼성 그리고 LG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상용화 뭐 등등 블록체인 기술 탑재 관련된 얘기인데요. 블록체인의 발전, 그 다음에 진보, 그리고 코인의 발전, 내지는 코인의 가격 상승,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느냐 따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의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나왔었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적 부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대신 저는 기본적으로 각종 블록체인 관련 굵직한 호재가 돌아다닐 때마다 제가 그쪽은 모르지만 차트와의 관계성은 중요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하면 갸웃이었어요. 갸웃거렸다. 일부는 반영됐다. 이번에 엔진코인도 반영됐고, 뭐 ETF 뉴스가 처음 떴을 때도 순간적으로 반영은 됐습니다만은, 그게 일시적인 심리의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 기대감의 집합체로 끝났고, 그게 쭉 가려면 홀딩이 되고 아니면 홀딩이 되면서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모니터링했던 이슈들은 대부분 심리의 집합체가 한번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더 갈까 날아갈까 하던 상황에서 꼭 반드시 차익 실현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무너졌던 기억들만 있거든요. 그 뒤로 계속 날아갔던 이슈는 제가 기억하기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바이낸스가 날아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엔진 쪽 그리고 LG, 삼성 쪽이 아직은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있었던 비슷한 이슈들은 모두 차익 실현을 얻어맞고 차트적으로는 무너졌다, 쉬는 타임을 가졌다, 다시 조정기를 거쳤다, 지속적인 떡상은 없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좀 그럼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네요. 그럼 부인님은 지금 현재. 부정적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워낙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저도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정적이라기보다 의심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사실 오늘은 저는 비트코인 1000불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주제가 저는 좀 클 거라 생각. 제가 이따가 또 머니투데이를 가요. 거기서 또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 주제를 다뤄달래요. 1000불 가냐 안 가냐. 너무 무서운 주제예요, 이거. 지금 지금 겨우겨우 지금 뭐가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데 스폰키님이 가능하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아까 저 말씀드렸죠. 저는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는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이건. 네, 저는 이거는 갈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만약 가면은 내가 한강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 시장 규모와 시장의 원리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보고 사업을 1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 기존에 2014년도, 15년도 있었던 시장 규모와 지금 시장 규모랑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니 삼성이랑 페이스북이 여기 들어왔는데 이게 뭐 1000불이 되고 알잖아요. 비트코인이 기축이 되어야 이 모든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커가는 건데 그거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차트 분석하는 차트쟁이인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또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 그 1000불 간다는 기사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일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보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스퍼키님이나 이제 세시봉님 말을 들으려고 오늘 왔는데 듣고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 거지. 저도 이제 그런 심리예요. 차트로 봤을 때 불안한 이유는 그럴듯하니까 불안한 거고. 근데 차트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스도 있고 펀더멘탈도 있는데 이쪽은 내가 몰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얘기하시는 거 보고 스퍼키님이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또 안심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심리죠. 저 같은 사람. 그러다가 떨어지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제 다 죽이러 오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내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혼의 실밥에 그냥 줍줍이 하도 빨라가지고 약간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당연하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일방적인 펀더멘털적인 관점을 봤을 때 반감기도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감기도 코앞에 있어요. 반감기도 코앞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시장 규모적인 측면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유통화 돼야지만 이 시장이 살지 아니면 죽어요. 이것도 팩트란 말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이 모든 요소들을 봤을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3000불도 납득이 안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모르겠어요. 좀 지나치게 좀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1000불 안 갔다는 건 솔직히.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도 사실 그 시나리오는 많이 배제를 해요. 제가 이제 실제 좀 현실적으로 좀 약간 어느 정도 레벨 있는 사람들과 통화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2,400불이었어요. 거의 그건 기억이 나요. 2,400불까지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50불이라 막 그런 것들. 근데 걔 보고도 제가 막 싸대기 치려고 했거든요. 개소리 하지. 이더리움 50불. 이더 50불.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제 주변이라든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종합적인 정보를 봤을 때는 아직은 1000불을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완벽한 100%의 기술적 TA 관점 말고는 전혀 펀더멘털 정에서는 단 1%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만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천불 이슈가 좀 약간 크기 때문에 또 순간에 퍼드도 만들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또 떡상할 것 같아. 약간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온다면. 전에도 JP 모건 애들이 비트코인 떡락할 거라고 한 다음 날에 떡상하기 시작한 것처럼 약간 항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매집을 안 했겠죠, 다. 매집을 못했으니까 자꾸 지금 퍼뜨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 이런 거에는 누군가의 세력의 큰 그림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 지표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입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코인 앞으로 지금 또 안 좋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3,400불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아까 전에 투더문님과 부비님이 간단하게 지금 전망을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 종료하기 전에,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 이더나 비트코인, 좀 메이저 지금 시장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T의 관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더 궁금한 것도 있어요. 두 분이 그럼 부비님이 좀 아까 투더모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부비님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속보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이, 겉봐. 지금 차트, 이거 내가 남의 방송 속보를 하는 건 또, 자, 속보입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20불 개떡상. 20불 개떡상 했고요. 어제, 오늘 아침에 내렸던 거 그대로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렸던 거 그대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선이 그어져 있죠? 최근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쭉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비트코인이 움직인다고 해서 메이저 알트들이 급격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서 일단 그래 넌 그 안에서 움직여라 이렇게 하고 좀 떼놓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잠깐 보셔야 될 게 차트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매매 팁입니다. 차트가 만약에 알기 쉽게 움직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추세를 잡기가 좀 힘들게 이거 좀 답답하다. 내리면 올리고 한 번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안에 갇혀서 움직이질 않는다 라고 할 때 굉장히 간단한 팁 중에 하나는 이 안에서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이 안에서 매매 안 하고 이 아래 이 위에서만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돈도 편하고 다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그거고 차트적으로 지금 어떤 의미냐면 3857 여기 3,000 비트 맥스인데요. 3,860달러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차트가 구조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3,860달러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조예요.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조. 그리고 그 위에 3,920까지의 구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꼬리 달고 저항받거든요. 뚫을지 안 뚫을지도 몰라요. 근데 최근에 여기서 다이버넌스를 만들면서 이 바닥에서 일단 반등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복잡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차트가 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폭의 정석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등.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반등을 먹고 빠지든지 아니면 이거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관망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 위로 다시 올렸죠. 그래서 지금 차트는 어떻게 된 거냐. 다시 중립입니다. 중립. 방향성이 지금 다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며칠 더 재미없을 겁니다. 며칠 더 재미없을 것 같고요. 요번에도 재미없었지만 요번에도 며칠 더 재미없으실 거 각오해야 될 것 같고 대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금 메이저 알트들이 움직임이 지금 업비트 차트 나오나요? 메이저 알트 움직임이 반등이 비트코인보다 세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자, 비트코인 차트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고 빠진 만큼만 딱 올렸죠. 근데 이더리움 보실까요? 빠진 것보다 더 올렸죠. 와. 리플. 이 새끼는. 얘는 지금 올리네.
자, 어쨌든 리플은 요즘 별로 힘이 없고, 스텔라는 최근에 차트가 좋았기 때문에 좀 힘이 없죠. 근데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이런 친구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캐치하면서 큰 차트를 보시면서 좀 사이클을 잡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트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알트들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은 비슷해요. 자, 하나, 둘 이렇게 떨어졌다. 알트들도 비슷한 사이클은 나옵니다. 근데 더 올라가는 폭이 더 높거나 아니면 처음에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조금 올라가거나 이렇게 구조는 나오는데 높낮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누적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앞쪽에서 잘 나갔던 놈들은 여기서 부진하고 앞쪽에서 지지부진했던 놈들은 비트가 올라갈 때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정도 사이클 비교해 가면서 매매하실 생각을 해야지 기본적인 추세 매매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추세가 중립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적인 매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시간으로 떡상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고요. 지금 당장 저도 차트가 지금 빨리 이거 하던 거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시간상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분 오늘 세시봉님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도부님은 정면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훨씬 훈남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비님 항상 간지나는 자세로 이렇게 정확한 분석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지각함으로써 좀 많이 방송 어그로를 끌었는데 진짜 사과드리고요. 시청자분들에게도 진짜 너무너무 사과드리고 제가 지금 이사하고 이제 저도 이제 또 이런저런 다른 방송들도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이벤트가 있어요, 따로. 저 기대를 많이 하세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청자, 좀 더 이벤트 있다고 하셨는데 시청자가 아니라 저희 얘기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출연자 이벤트 있어요. 뭐지? 선물 주나요? 네, 이거는 서프라이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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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